책봄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책봄이에요. 오늘도 편안한 날 보내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샤오예의 나의 최소주의 생활입니다. 우리 봄님들은 간소한 하루를 보내셨는지 아니면 아주 복잡한 하루를 보내셨는지요. 미니멀 라이프는 항상 동경하면서도 참 잘 안 돼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저자는 최소주의 생활이 물건을 다 버리고 안 사는 그런 구두쇠 같은 삶이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물건도 그리고 일도 인간관계도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밀도 있게 사는 것을 강조합니다. 잡다한 물건들, 내게 부정적인 영향만 주지만 끊지 못한 관계들, 순서 없이 매번 미뤄지는 일들, 모두 우리를 조여오는 것들이죠. 책 내용 중에 와닿았던 문구 몇 구절 소개해 드릴게요. 욕망이 지나치면 현재의 행복은 소외되기 쉽다. 어떠세요? 지나친 욕망을 가지면 행복이 소외가 된대요. 그러면 욕망의 끝에 행복은 없겠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욕망과 무력들을 내려놓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환경은 우리의 고민과 괴로움을 늘리기도 하지만 줄여주기도 한다. 정말 집에 있는 물건들 많이 버리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간단히 딱 있으면 집에 들어오면 고민과 괴로움이 줄어들 것 같아요. 편안할 것 같아요. 심플 라이프란 결국 끝없는 자아 찾기의 여정이다. 가치가 없는 물건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고 그런 물건에 둘러싸인 내 인생은 더 나은 방향으로 향상되지 못한다. 가치 없는 물건들이 나의 가치 있는 공간을 차지하지 않게 하자. 이 문구 정말 좋지 않아요? 가치 없는 물건들이 나의 가치 있는 공간을 차지하게 하지 말래요. 가치 없는데도 쓰지도 않을 것들, 아름답지 않은 것들을 굳이 이고지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일에 관련되어서도요. 주어진 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원망하지 말자. 시간은 항상 그곳에 있으며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는다. 냉정한 말인데 또 사실이에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시간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가까운 사람을 아끼고 눈앞의 행복을 귀하게 여기자. 네, 이렇게 가까운 사람을 아끼고 지금 현재의 행복을 귀하게 여기려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덜어내야 하기는 해요. 삶에 다가가자. 정처 없이 떠도는 삶에서 스스로 탈피하고 욕망에 유혹당하지 않으며 물질에 미혹되지 않고 정신없는 삶 속에서도 자아를 잃지 않아야 한다. 마음을 다해 관찰하고 마음을 다해 경험하며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통해 삶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대면하자. 그러면 심플하고도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 오늘 스토리북 들으시면 아마 쓰레기 봉투 들고 집안을 돌아다니시게 될 거예요. 저도 이 책 읽고 봉투 2개 꽉 채워서 버렸거든요. 그리고 저는 마음에서 애써 붙들고 있던 관계의 짐도 벗어냈어요. 관계를 단절했다는 뜻이 아니라 삶을 살아오면서 많이 서로 결이 달라졌는데도 어렸을 때에 그때 친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다시 찾아보려고 했던
제 마음을 좀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 보더라도 자연스러운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런데 내려놓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도 미루게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밀도 있게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요령들이 책에 담겨 있거든요.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건 모두 공짜라고 말이죠. 햇살, 바람, 공기,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다 공짜예요. 모두. 그러니까 정말 소중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가 욕망과 무력에 휩싸여서 계속 사고 쌓아두고 하지 말고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면 좋겠어요. 물이 흘러가듯이. 그래서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과 매일 사랑하며 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 스토리북 즐겁게 들어주세요. 마음은 녹이고 자야죠. 나의 최소주의 생활. 샤오의 지음. 청림출판. 단순함과 자유로움은 가장 아름답다. 그 외의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일본의 자유기고가 가네코 유키코는 적게 소유하는 삶을 설명해왔다. 이는 아껴 쓰고 아껴 먹으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궁벽한 삶이 아니라 불필요한 물건을 지니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할인하는 제품이라고 해서 충동 구매하지 않으며 잡념이 없는 삶이다. 가네코 유키코의 관점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물건은 소유하지 않는다. 또 미련 없는 물건이라면 과감하게 버린다. 그리고 재활용, 즉 자연으로 환원하거나 남에게 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면 애초부터 소유하지 않는다. 내 삶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물건도 갖지 않는다. 최소주의가 있는 삶에서는 적게 소유하고 욕망을 내려놓는 법을 배운다. 내려놓을 줄 알면 강해질 수 있다. 불필요한 욕망을 품지 않아야 잡념을 버릴 수 있으며 그래야만 본연의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짧은 인생이기에 귀중한 시간과 공간을 내게 소중한 사람과 일, 사물에 주어야 한다. 적은 물질을 가지고 여유롭게 생활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야말로 담백한 인생의 본질이 아닐까. 적게 가짐으로써 우리는 사물의 가치 또 그것이 내 삶에 주는 의미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 속박은 우리 삶을 끝이 없는 늪으로 몰아간다. 그곳에는 나 자신조차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인생의 모든 것을 타인이나 물건에 빼앗기는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할인 행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좋아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는데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말자. 잡다한 물건들에 끌려다니거나 무욕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하지 말자. 물질의 들고남이 균형을 이루어야 몸과 마음도 조화를 이루어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세상은 매일같이 변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당신처럼 말이다. 그러니 늘 유동적인 자세로 사물과 자신을 대하며 때때로는 스스로를 살피자. 과연 내가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바라는 것이 과도하진 않은지,
불필요한 것에 집착하고 있진 않은지 말이다. 물질이 부족한 시대라면 물건을 사들이는 행위로 안정감을 느끼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날은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다. 게다가 지금 우리는 정연하고 담백하며 가벼운 삶을 추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적게 소유하는 삶을 실천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인 셈이다. 삶의 모든 순간은 아름답다. 다만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느끼는가, 느끼지 못하는가에 달려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최선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최소주의다. 기억하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모두 공짜다. 비온 뒤에 청명한 하늘, 향긋한 꽃내음,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그렇듯. 일부러 자는 척하는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도 깨울 수가 없듯이 변화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결코 변화의 흐름에 들어가지 못한다. 변화하려면 스스로 변화를 원해야만 한다. 그리고 누군가 변화한다는 것은 그의 생각이 바뀜을 의미한다. 생각은 습관을 결정하고 습관은 행동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니멀 라이프란 소유를 아예 포기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종류의 소유임을 깨달았다. 이는 자기 자신을 포기한 채 아무것도 욕심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제대로 알고 소유한 것을 정확하게 바라보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최소주의가 있는 삶은 무조건적인 뺄셈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 있어서 오히려 덧셈인 셈이다. 지나치게 많은 물건과 욕망을 품지 않아야만 사람의 에너지가 발휘될 수 있다. 내가 관심을 두고 집중하는 영역이 번잡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이 펼쳐진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보다 더 심플하고 아름다운 삶이 또 어디 있을까? 외부의 유혹이 줄어들수록 내면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 심리적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삶을 단순화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최소주의 생활인 것이다. 지나치게 많이 소유하지 않을 것, 감정의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할 것, 과도한 근심에 매이지 않고 외부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할 것. 그래야 더 많은 시간을 자기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이를 통해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 알고 내면에서 우러나는 진짜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다. 더는 막막해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지나치게 많은 선택 앞에서 주저하지 말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면 더욱 가볍고 안정된 마음으로 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다. 지나치게 많은 소유는 우리를 피로하게 하고 심지어 곁에 있는 행복조차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한다. 너무 많으면 그 어떤 것도 택할 수 없고 결국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도 최소주의를 지향하는 인사 중 하나다. 제2의 빌 게이츠라 불리는 최연소 억만장자인 그는 어디를 가든 회색의 기본 티셔츠만 입고 다니기로 유명하다. 인터뷰를 할 때나 연설을 할 때 심지어 수상 무대에 올라서도 그는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일을 심플하게 처리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적절히 분배한다. 불필요한 일에 신경 쓰지 않으니 의미 있는 일에 온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이다. 최소주의는 정리와 수납의 과정에서
정신적 즐거움과 만족을 향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종의 태도이자 자세다. 가장 단순한 방식을 활용해 자신에게 가장 충실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면 삶의 핵심, 인생의 진정한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복잡한 관계에서 벗어나 본연의 자아를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다. 몸과 마음을 소란함과 번잡함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에너지와 시간, 물질의 낭비를 줄여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인생을 누려보자. 불필요한 것을 없앤다고 해서 그 방법이 거창한 건 아니다. 생필품은 우리 삶에 필요함으로 변함없이 사용할 것이며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인생의 기준과 목표로 삼는 것도 전과 동일하다. 다만 진정한 의미가 없는 번잡하고 보조적인 물건들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을 따름이다. 최소주의는 심리적, 물질적 부담을 내려놓고 우리를 숨 쉴 수 없게 하던 무거운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 삶의 도살인 탐욕의 잔가지들을 쳐내면 삶의 기둥이 되는 줄기는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욕망에 저항하고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는 일은 우리 삶의 또 다른 가능성이다. 그리고 최소주의는 내려놓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선택의 과정이기도 하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끊임없이 내려놓으면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본질을 알게 된다. 잡다한 생각을 떨쳐낼 때 가장 깊은 내면의 갈망을 목도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단순히 집안의 물건을 버리는 행위가 최소주의는 아니다. 최소주의는 나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유용한 물건을 곁에 남기는 과정이다. 필요 없는 물건 때문에 더 이상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게 될 때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 원하는 것이 많으면 정작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지 못한다. 욕망이 지나치면 현재의 행복은 소외되기 쉽다. 그럴 때 행복을 대체하는 것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뿐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찾으러 다니기보다는 먼저 나의 주변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한다. 물건이 아무리 많아도 나의 것이 아니라면 짊어지고 갈 수가 없다. 사용할 수는 있지만 소유할 수는 없다. 사치품이나 장식품도 마찬가지다. 일순간의 즐거움과 소유욕만 채워줄 뿐, 그 뒤로는 끊임없는 구매를 충동질하여 헛된 욕망만 만족시킨다. 인간관계도 그렇다. 아무리 폭넓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도 그들이 완전히 나의 것은 아니다. 내가 가진 것은 바로 나 자신의 독립된 마음과 기질, 내면이다. 이는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들이다. 우리 삶과 주변을 조금만 자세히 돌아봐도 그동안 무심코 흘려보냈던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흔한 무력이나 헛된 인간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향한 욕망이 나의 생각을 뒤덮게 하지 말자. 나 자신도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것을 추구하려다가 주변의 작은 행복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지는 말자.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행복은 찾기 어려워진다. 주변을 둘러보자.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야말로 내가 정말 소유한 것들이며 나에게 행복을 보장해 줄 것들이다. 돈과 같은 것은 부수적인 물건을 살 수 있게 해줄 뿐 우리의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은 결코 사줄 수 없다. 욕망에 통제당해서도 욕망에 집어삼켜져서도 안 된다.
우리에게는 진심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평안하고 좋은 마음을 유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놓고 고민만 하기보다는 자신이 어떻게 살면 될지를 정확히 알면 된다. 그 답을 찾기란 쉽지 않지만 자기 내면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가장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러고 난 뒤 어떻게 생활하고 행동해야 그와 같이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하자. 단순해진 소망은 현실화하기가 좋다. 시간을 내어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조각해 나가지 않으면 훗날 원치 않은 삶을 사는데 시간을 낭비해야 할지도 모른다. 누구도 그런 삶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질적인 욕망은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욕망이 생기는 존재다. 사람의 소유욕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다. 우리는 물질이 많아진다고 해서 정말 행복해질까? 그토록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 지불해야만 하는 대가는 또 얼마나 될까? 물건을 사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에도 그 물건을 사고 나서 유지하는데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바꿔 말하면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지에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뜻이다. 미니멀 라이프는 과도한 욕망을 버리고 욕망에 점령당했던 자신의 공간을 되찾아 단순하고 심플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지나친 것을 기대하지 말고 과도한 물질을 소유하려 하지 않으며 나의 삶에 충실하자. 복잡한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나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쏟으며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스스로를 소모시킬 일은 없을 것이다. 허영 때문에 희생하거나 삶을 혼란스럽게 할 일은 더더욱 없을 것이다. 무력에 저항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정리정돈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물건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물건을 살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내게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지, 대체품은 없는지, 그것이 없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될지, 꼭 사서 곁에 둬야만 가치가 있는지 여러 번 고민해보자. 사회적 교제에 관한 욕망에 저항하고 싶다면 내가 정말로 갖고 있는 관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야말로 시간과 공을 들여 보호해야 할 대상이며 나에게 부정적 에너지만 심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일찌감치 멀리하는 편이 낫다. 가까운 주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세이다.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결정할 때는 다음의 5가지 질문을 참고하자. 1. 그것이 정말로 내게 적합한 것인가? 2. 그것이 내게 정말로 필요한가? 3. 그것이 있으면 내 삶은 더 나아질 수 있는가? 4. 그것이 없으면 내 삶은 엉망진창이 되는가? 5. 나는 정말로 그것을 갈망하는가? 이 중 3가지 이상의 부정적인 답변이 나온다면 그것을 포기하자. 그것들은 내 삶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뿐 그 유무가 나의 행복을 좌우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하고 포기하는 과정이다. 내려놓아야만 유한한 삶 속에서 최대의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다. 과감하게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포기는 일종의 선택이며 잃음은 일종의 얻음이기도 하다. 성숙한 기질과 소양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매력으로 물질이나 감정 혹은 타인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물질이나 감정의 속박을 받지 않으니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마음을 가볍고 즐겁게 한 다음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성숙한 사람만이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말하자면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기에 스스로에게 속하지 않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목표를 확실히 정한 뒤 자아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다. 또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소유해야 하고 어떤 것을 귀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와 감정을 낭비하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심플하게 살아간다. 자유란 통제받지 않는 삶이자 번잡한 사물로부터 조종당하지 않는 것이고 물질이나 욕망, 인간관계에 지배받지 않으며 자신의 마음 상태 때문에 삶이 좌우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를 얻기 위해선 얻는 방법뿐 아니라 내려놓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 내 삶과 무관한 부담과 짐, 나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자유자재한 상태는 성숙한 사람이 발산하는 기질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물건이라면 옷깃을 털어버리듯 마음을 비우고 먼지 한 톨 가져가지 않아도 자유롭다. 반면 자신에게 속한 것은 귀중히 여겨 보호하고 자신이 갖고 싶은 물건을 대할 때는 그것을 끝까지 추구할 줄 안다. 또 곤란함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두려움 없이 의연하게 대면할 수 있다. 자유자재한 삶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큰 파도가 몰려와도 자아를 유지하고 외부 세계에 동요하지 않으며 자신을 지켜나간다. 이렇듯 마음의 자유는 그 사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사람은 성숙해 갈수록 마음에 얽매이는 것에서 자유로워진다. 최소주의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자유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품질의 높고 낮음이 물건의 가치를 결정한다. 고품질 물건 한 개는 비슷비슷한 가치의 상품 여러 개를 대체할 수도 있으며 좋은 품질은 시각과 촉각으로도 느낄 수 있다. 수준 높은 사람은 돈을 요긴한 곳에 쓸 줄 알고 그럴수록 고품질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다. 물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은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품질이 떨어지거나 그리 마음에 들지 않은 제품을 구입하지는 말아야 한다. 별로인 물건을 사면 나중에 그와 유사한 제품을 봤을 때 또다시 사고 싶어진다. 더 새롭고 멋진 스타일에 매료되어 그 제품으로 바꿔버리고 싶은 욕구가 밀려오는 것이다. 그다지 필요한 물건이 아니면 굳이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왕 살 것이라면 품질이 가장 좋은 것을 고르자. 그래서 향후 교체나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또 다른 유사 제품을 사들이는 데 드는 물질과 시간을 절약하자. 작은 편의를 누리기 위해 더 큰 에너지와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되니 말이다. 유용하기는 하지만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물건이 집에서 공간을 차지하게 내버려 두지 말자. 눈에 보이는 물건을 과감하게 버려야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다. 무력에 대한 저항을 시작으로 남들이 원하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자. 마음이 평안하고 조화로운 사람은 그가 생활하는 집도 그러하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처럼 어지럽지가 않다. 심플한 삶을 사는 사람은 집에도 과도한 장식품이 없으며 스스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의 집을 잡동사니로 뒤덮인 창고처럼 두지 않는다. 삶의 정취가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은
집은 섬세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충만하다. 결국 마음 상태가 뒤죽박죽이면 자신도 모르게 잠재의식에서 집안을 너저분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마음이 좋지 않거나 혼란스러울 때는 집안을 쓸고 닦을 여력이 없는 탓에 이내 난장판이 되고 만다. 마음이 기쁘면 집안도 정리되어서 깨끗해질 것이다. 이를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집을 통해서 자신의 현재 마음 상태를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환경은 우리의 고민과 괴로움을 늘리기도 하지만 줄여주기도 한다. 깔끔하고 잘 정돈된 집에 머물면 잡동사니로 가득 찬 집에 사는 것보다 마음 상태도 훨씬 나을 것이다.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돈하고 편히 쉬고 싶다면 내가 머무는 환경이 평화로운지를 우선 살펴보자. 마음을 심플하게 정리하고자 한다면 집도 심플하게 청소하면 된다. 입지 않는 옷은 접어서 따로 보관하고 바닥에 널브러진 잡지도 잘 모아두고 한쪽에 쌓인 쓰레기도 치우는 등 대청소를 해보자. 집안을 쓸고 닦을 때 당신은 깨달을 것이다. 본래 사람은 누구나 깨끗한 존재라는 사실을. 심플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싶을 때는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즉 집을 청소해보자. 집안이 더 이상 혼란스러움을 낳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도 평온을 찾을 수 있다. 가능한 한 심플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는 금욕주의 승려가 고행길을 택하는 것과는 다르다. 좀 더 인간적이고 경제적이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더욱 유쾌하게 삶을 살 수 있는 방식이다. 심플한 삶은 곧 버리는 지혜다. 그러니 내가 꼭 보유해야만 하는 물질만 선별한 뒤 그것들을 둘 만한 삶의 공간을 더 확보하고 이를 통해 삶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자. 심플 라이프란 결국 끝없는 자아 찾기의 여정이다. 가치가 없는 물건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고 그런 물건에 둘러싸인 내 인생은 더 나은 방향으로 향상되지 못한다. 그러니 꽃만 피우고 열매를 맺지 않는 실속 없는 것들은 내려놓자. 입지 않는 옷, 다시 읽지 않는 책, 듣지 않는 음반은 지인에게 주거나 기증하자. 가치 없는 물건들이 나의 가치 있는 공간을 차지하지 않게 하자. 필요치 않은 것들을 정리해야 내게 무엇이 정말로 유용한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비로소 최소주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합리적으로 물건을 사용하는 지혜야말로 삶의 진정한 지혜다. 주어진 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원망하지 말자. 시간은 항상 그곳에 있으며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는다.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지 못한 내가 잠시 방황했을 뿐이다. 일은 왜 갈수록 늘어나기만 할까? 그리고 왜 우리는 제때 못해서 미룬 일에 파묻혀 괴로워하는 것일까? 일을 미루는 병은 직장에서의 금기사항이자 우리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대의 적이다. 미루다 보면 원래의 업무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새로운 일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를 배가시키고 정신을 한 가지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 때문에 어떤 일을 마무리해야 할 시기에 우리의 고민은 극으로 치닫는다. 이럴 때는 일의 효율이 오르지도 않을 뿐더러 업무의 질도 떨어진다. 미루는 습관은 일을 해결하거나 마무리하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누구나 인정하는 나쁜 습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종 이유를 대며 일을 지연시켜야 할 이유를 찾는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모든 일이 어지럽게 뒤섞이고 밀려 일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간단한 일도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 미루는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음에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기를 추천한다. 해야 할 일을 전부 열거한 다음 눈에 보이는 곳에 두자. 모든 일에 기한을 두자. 미루지 말자라는 문구를 붙여 자기 암시를 하자. 우리는 앞으로 굴러오는 것을 환영하자. 그러나 다른 것들은 갈망하지 말자. 앙드레 지드. 오늘날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지나치게 오랜 기간 욕망에 휩싸여 사느라 주어진 행복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다. 가지고자 하는 물건이 너무 많으면 현재를 잊고 만다. 과거만 돌아보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자기 곁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을 영원히 보지 못한다. 미래 또한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간이기에 사실 가장 중요한 때는 현재다. 사람들이 종종 무시하곤 하는 삶의 작은 파편들, 이것이 행복이다. 한 그루의 꽃을 키워내려면 싹이 흙을 뚫고 나와 어떻게 곧게 자라나고 꽃을 피워내며 향기를 발하는지 매일매일 살펴보아야 한다. 고개를 들어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보자. 짙은 파란색 하늘에 무념무상으로 떠다니며 온갖 형태로 변화하는 구름을 말이다.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목하자. 우리를 향해 끝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는 가족에게 감사하고 내 곁을 지켜주는 친구들에게 감사하자. 이들은 줄곧 내 곁에 있어 왔기에 쉽게 잊히지만 사실 이들과 만들어내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다. 피로와 스트레스가 느껴질 때면 만개한 꽃이 왕성한 생명력을 품고 바람에 흔들리는 광경을 지켜보자. 길고양이 앞에 몸을 쪼그리고 앉아 눈길을 주고 맑은 바람이 나를 섬세하게 어루만지는 손길도 만끽해보자. 또 골목길을 걸으면서 평소 먹어보고 싶었던 음식을 즐기며 미각을 자극하고 아름답고도 묘한 달콤함이 우리 내면의 고통을 없애주는 과정을 여실히 느껴보자. 가만히 속도를 늦추고 나의 주변에 있는 나를 정말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바라보자. 가까운 사람을 아끼고 눈앞의 행복을 귀하게 여기자. 더 높고 더 멀리 있는 물건을 추구하려고 급급해하지도 말자. 때로 우리는 무척 멀리 무척 빠르게 걷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행복하지 않은데 이는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다. 바로 내 곁에 있는 소소한 행복을 말이다. 그러니 주변의 작은 행복부터 발견해보자. 내가 정말로 행복하다는 사실을 점차 알게 될 것이다. 삶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은 또한 대자연에 다가선다는 뜻이다. 인공적인 사물에 포위되어서는 안 된다. 오랫동안 인위적인 아름다움에 둘러싸여 있었던 만큼 지금 우리의 눈에는 피로감이 가득하다. 자연스러운 것들을 향해 시선을 돌리자. 가장 원시적인 생명력에 가까워지면 그곳에서 또 다른 아름다움을 발견할 것이다. 대자연이 내뿜는 에너지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진정한 아름다움일 것이다. 삶에 다가가자. 정처 없이 떠도는 삶에서 스스로 탈피하고 욕망에 유혹당하지 않으며 물질에 미혹되지 않고 정신없는 삶 속에서도 자아를 잃지 않아야 한다. 마음을 다해 관찰하고 마음을 다해 경험하며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통해 삶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대면하자. 그러면 심플하고도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